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립된 산속 마을, 이름도 잊혀진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에 서식하는 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비극적인 사건의 영혼으로 마을을 지배하며 그 누구도 마을을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비극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에 살던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자신과 마을을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치던 가운데 그 젊은이는 숲속으로 사라졌고 이후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한 현상들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과 외부를 잇던 길이 폭풍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들은 고립된 숲속에서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젊은이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마을에 나타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 누구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깊은 안개에 휩싸이고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도움을 청하는 듯, 때로는 절규하는 듯 들렸지만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몇몇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창문을 꼭 닫고 문에는 부적을 붙여 귀신의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즐기는 듯 점점 더 공포스러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마을은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존재를 잊으려 애썼지만 그것은 어둠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마을을 강타했을 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람들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과는 다른 영혼이 내는 절규와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곳곳을 휘돌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도 동물의 것도 아닌 마치 어둠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존재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숲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는 이유 없이 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의 비명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은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했고 누구도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들은 도움을 청하다가도 갑자기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그 어떤 밤도 평온하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저주를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마을을 더욱더 꽉 쥐고 조여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귀신이 가장 강력한 순간 마을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전기가 끊긴 것도 아닌데 모든 빛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부름받았을 때 커다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 안에 숨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성이 목소리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마을 주변의 안개가 그녀를 감싸며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실종을 알고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집 앞에 놓인 한 쌍의 빈 신발뿐이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과 창문을 굳게 닫고 밤이 오면 최대한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심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귀신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은 더욱 고립되어 갔고 마을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숲으로 끌려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신발과 어두운 밤, 그리고 끝없는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고립되어가는 마을에서 남은 사람들은 점점 광기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어떤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우울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공포와 싸우며 밤이 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낯선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낯선이는 외부 세계에서 온 점술사였으며 이 고립된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귀신의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불신했지만 점차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술가와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곳으로 알려진 숲속의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상한 일기를 발견하고 그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일기의 내용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기를 다 읽고 나서 귀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귀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사실 젊은이의 영혼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이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를 갈망하며 이 세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점술가와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녀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갑자기 숲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떠난 후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길이 다시 나타나고 마을과 외부 세계와의 길이 복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술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된 산속 마을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갔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 마을에서 벌어진 사랑, 슬픔, 그리고 용서의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점술가가 마을을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긴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서로를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